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습니다. 반가우시죠? 이런 말을 듣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바라는 가장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늘어서 저번 주만 해도 뭐 4000명, 5000명, 이제 5000명에서 6000명을 가는 순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뉴스에서 얘기 듣기는 뭐 12월 달 말까지는 7000명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한 가닥 희망이라도 갖고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다행히 아직까지는 중증 환자로 이렇게 발전하는 케이스는 아직 발견되진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마지막 누구의 말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자체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8강 한 가닥 희망의 끈이라도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뭔가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는 수능을 보면서, 저 때만 해도 학력고사라고 했는데 수능을 보면서 좋은 점수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에, 좋은 직장에 이력서를 넣고 합격되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결혼을 해서는, 그리고 아기가 잘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겠고, 만약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당했을 때는 큰 사고가 안 나고 빨리 쾌차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요즘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거는 아마 코로나19 여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게 모든 세계인들이 바라는 간절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카테터란 기구를 끼고 한 가닥 간절히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이 과정을 빨리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이라는 이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응급투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테터라는 기구 자체가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오래 꽂게 되면은 짓물르기도 하지만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갖고, 처음에는 오른쪽 목에다 꽂았다가 다음에는 왼쪽 목, 이게 한 1, 2주 그 돌아가면서 꽂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감염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감염되면은 나중에 폐혈증으로 갈 수 있고, 하여튼 위험성은 가장 크다 그래서 저는 이제 1,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왼쪽 목에다 또 카테터를 박아서 껴요. 그 다음에는 서해구라고 그러거든요. 사타구니 안쪽, 여기도 큰 동맥이 있어요. 정맥도 있고, 여기다 또 껴요. 이렇게 한 두세 달 정도 저는 이 옮겨가면서 카테터란 기구를 통해서 응급 시술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2번, 오전, 오후로 2시간씩 투석을 하고,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근데 이게 매일 이렇게 2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2번 이렇게 투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좋아지면은 투석을 텀을 조금 늘리기도 하지만은, 근데 하루하루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하루하루 몸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쌓여있던 게,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아프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먹으면 토하고, 이 노폐물이 계속 몸에 쌓이니까 이게 몸이 계속 수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개월 지나서 의사가 오더니 하는 말이, 이게 응급투석으로는 힘들 것 같다. 이제는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의사가 말해준 것처럼 복막투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혈관투석을 할 것이냐 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복막투석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배를 복이라 그랬잖아요. 배복자. 배복의 막을 뚫어갖고 관을 삽입을 해요. 그 관을 통해서 관을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 관을 살짝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고기를 기구를 통해서 이게 투석을 하는 건데, 투석기에 돌리는 건데, 요거는 어떨 때 많이 하냐 그러면 활동적인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막 투석을 해요.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하루에 1시간을 투석을 해요. 하루에 1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4번을 투석을 합니다. 4번, 6시간마다 한 번씩, 1시간씩 투석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복막 투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화점이라는 생활 자체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복막 투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항상 그 기구들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감염 위험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복막 투석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 이 혈관 투석이라는 게 있는데, 혈관 투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도 이 왼쪽에 지금 이 손목 부분에 하고 여기 이 부분에, 팔꿈치 부분에 이게 투석을 한 자리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동맥하고 정맥이 있어요. 이 동맥은 혈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정맥 혈류로는 이 투석을 돌릴 수가 없어요. 투석을 돌리게 되면 하루에 4번씩, 이틀에 한 번꼴로 해서 일주일에 3번을 돌려요. 그것도 4번씩. 그럼 이 혈관을 해야 되는데, 혈류가 낮으면은, 혈류가 이 속도가 느리면은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동맥하고 정맥을 이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동맥 혈관을 정맥에 이어요. 이게 혈관 수술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맥에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동맥이 혈류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동맥혈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로 결정을 할까 하다가 결국은 혈관 수술을 하게 됩니다. 혈관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바로 이 카테터란 기구로 빼고 수술한 부위에다 바로 꽂는 게 아니라, 이게 상처가 아물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계속 이 스폰지공, 조그만 테니스공 크기예요. 요걸 스폰지로 되어 있는 공이거든요. 이거를 손에다 쥐고 계속 이렇게 손 운동을 해서 혈류를 빨리빨리 이게 흐르게 해갖고 이 정맥혈을 확장을 시켜야 돼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투석하시는 분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혈관을 한번 만져보셨나요? 혈관을 귀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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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피 이렇게 혈류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이 혈관이 진짜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갖다 대면은 찌릿찌릿찌릿하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혈관이 빨리빨리 이렇게 혈류가 빨라져요. 거기서 피를 여기서 꽂아서 여기서 이제 피를 뺍니다. 빼서 여기다 팔꿈치 쪽에다 다시 꽂아요. 그래서 이 투석기로 계속 돌리면서 여기다 다시. 우리나라 이 투석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투석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좀 있더라고요. 대학병원보다 이 개인병원 투석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투석기에 비하면은 이 개인병원 투석기는 그보다 또 못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실험을 하고 쓴 거를 우리나라 개인병원에서 사들이고, 개인병원에 있는 거를 또 어느 정도 쓰면은 이걸 대학병원으로 간다라는 소리가 그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은 이 수술도 다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계속 이 혈관 수술을 받고 이 혈관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 스폰지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혈관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고, 희망은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가장 희망할 것입니다. 그 희망 절대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망은 내일의 암울함을 말해주지만은 희망은
내일의 힘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희망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희망 잃지 마시고 이번 주 한 주, 다음 주는 조금 이 확진자들이 조금 줄어들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 행복하게 순간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